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한 미술기획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전시됐다가 전시실 일부가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예술계에서는 명백한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봉산문화회관입니다.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미술 시대정신의 대답하라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세계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전에서 가장 메인인 1전시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1전시실에 내걸린 3개 작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나체 상태로 회부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그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로 풍자한 작품이 전시됐기 때문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개막 직전 이 작품들을 발견하고 즉각 철거를 요청했지만 주최 측인 대경미술연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류규하 중구청장이 나머지 전시실은 그대로 두고 1전시실은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보면 종교 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행사라고 인정될 땐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BTV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전시관에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폐쇄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죠. 명백히. 기획자한테 그걸 거두라는 거는 그 기획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기획자가 그걸 수용 안 하는 거죠. 우리 내 기획에 대한 부정이니까 절대로 그거는 수용하면 안 되는 거고. 대경미술연구원은 봉산문화회관에 전시실 폐쇄에 대한 공식 질의를 한 뒤 답변을 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선포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구 교육은 교실을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로 만들어 왔는데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대구 교육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는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교육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2015년 교육 수도를 선포한 대구는 지난 10년 동안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던 수업은 이제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대구에서만 105개 학교가 적용 중에 있고 전국 12개 시도가 IB 교육을 보기 위해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음교육과 마음학기제를 시행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해왔고 AI 디지털 교육을 준비하며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길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스스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성장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실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따뜻한 배움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은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었고 행복한 미래를 길러주는 행복 역량 교육으로 요약됩니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평가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청렴한 교육 공동체,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공인받았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과 학업 중단율은 전국 최저로 나타났고 학교 생활 만족도와 아동 삶의 질,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에서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평가에서 수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지녔습니다. 대구 교육의 우수성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대구 시민이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분야는 단연 교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구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으로는 아이비와 미래학교로 대표되는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가장 먼저 꼽기도 했습니다. 팀과 협력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글쓰기, 발표,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이 교육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낯선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제가 꿈꾸던 외교관의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0년 전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선포했던 대구시 교육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교육 도시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배움으로 사람을 채우고 마음으로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 수도 대구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추석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기업 경기가 나빠진 탓인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업체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기업들이 체감하는 추석 경기가 부진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2025년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해보니 응답 기업의 71.6%가 작년 추석보다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약 53%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수출 감소 21.9%, 원부자재 가격 상승 12.9%, 고물가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사정도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62.2%가 작년 추석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3.1%, 호전됐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42.1%는 지난해 수준,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8.3%에 그쳤습니다. 추석 체감 경기 악화 여파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3.6%로 지급하겠다는 기업 46.4%보다 더 많았습니다. 상여금 지급 규모는 전년 수준이 84.5%로 가장 많고 축소 지급이 10.9%, 인상 지급은 4.6%에 그쳤습니다. 대신 응답 기업 4곳 중 3곳이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지급 품목으로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 휴무하면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에 이르지만 응답 기업의 70.5%는 정상 근무하고 25%만 휴무한다고 답했습니다. 휴무 방식은 70% 정도는 단체 연차 사용으로 쉬고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호남 지역을 비롯해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정치 구도를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의원 33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비례대표 단 1명뿐입니다. 8개 구군의 기초의회를 봐도 전체 121명 중에서 78%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호남 지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의원들로서 돼야 되는데 공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굴러가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장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견제의 기능이 다 사라지고 거수기의 역할만 하는 게 남아있죠. 사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단체장들이 원하는 사업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견제의 기능 자체가 없는 게 문제죠.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 정치 구도를 바꾸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뽑는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걸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선거구에 도입하고 광역의회는 정당의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자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호남 지역 지방의회의 정치 다양성을 높이고 일당 독점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 권력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작동됩니다. 광역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줄을 이을 것이고 지방행정 권력은 아무런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부패의 악취를 풍기며 지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비례 의석을 가지고 거기에 여성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청년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장애인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하나도 기여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전체를 정당 대표로 해가지고 명부제로 전환을 하면서 기초하고도 차별화를 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도 완전히 차별화를 하게 되면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의 영역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돼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는 호랑이 더피와 까마귀 서씨도 한몫했는데요. 조선시대 민화 까치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K-컬처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특히 해외 유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판타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더피와 까치 서씨의 모티브가 된 조선 후기 민화 까치 호랑이. 호랑이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호랑이의 용맹함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여겨져 조선 후기 민화에서는 익살스럽고 친숙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명대 창립 126주년 특별전 동물과 인간에선 방구대 암각화 호랑이에서 호협도, 효행도, 현대작품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호랑이를 선보입니다. 비단의 자수로 수놓은 까치 호랑이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귀중한 유물입니다. 최근 캐대헌 열풍에 높아진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특히 해외 유학생들의 관람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 전통 그림을 보니까 좀 신기한 느낌을 느꼈어요. 케이팝에서 본 것보다 좀 예쁘고. 박물관에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왔는데 진짜 예쁘고 마음이 진짜 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림을 진짜 좋아해서 가끔 여기에 왔어요. 옛날 한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 오고. 이번 전시에선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해화, 도자기, 공예품과 함께 미술대학 동문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까지 총 90여 점을 선보입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물과 관련된 회화, 특히 민화와 도자기, 공예품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했고요.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미디어 아트 영상과 결합한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풍부한 감상을 제공하며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행소박물관은 당초 이 전시를 10월 말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관람객들의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11월 29일까지 기간을 연장했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물 준비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정성과 건강을 담은 지역 농산 가공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오색 누룽지, 참외 쿠키 등 39종의 추석 선물을 추천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누룽지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직접 농사지은 쌀에 비트, 치자, 새싹 보리, 자색 고구마, 귀리를 섞어 오색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즐기기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올리면
한층 특별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색 누룽지는 어떠한 첨가물을 들어가지 않고 본연한 농산물을 이용한 색과 맛을 나타낸 누룽지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특산 과일을 활용해 만든 쿠키가 눈길을 끕니다. 동결 건조 분말과 말린 과일을 더해 씹을 때마다 달콤함과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식사 이후에 이제 디저트 거리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다과인데 좀 특별하게 이제 그다음 명절이다 보니까 이 떡집에서는 농촌진흥청의 굳지 않는 떡 제조 기술을 활용해 냉동 후에도 갓 만든 것처럼 쫄깃한 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굳지 않는 떡은 냉동해서 바로 꺼내서 드셔도 한 20분만 있으면 말랑말랑 막 방금 한 떡처럼 드실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농촌진흥청이 추석을 맞아 39종의 가공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가격대는 대부분 5만 원 이하로 부담은 덜고 명절 선물로서의 특별함은 더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 가공 제품을 선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농가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만족시키는 지역 농산 가공품.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와 구매처는 농진청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의미가 큰데요. 60, 70대 노인들이 일하는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을 위한 이런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옥이 목 좋은 곳에 반찬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밑반찬과 나물 반찬, 국과 찌개 200여 종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2,000원부터 10,000원 정도 선에서 필요한 반찬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연령대입니다. 60대, 70대 노인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는 이곳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찬 가게 백세 밥상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의 일자리 여놨어요. 뭐 아직도 할 능력이 되는데 할 만한 자리가 없었더라고요. 참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이 반찬 가게는 프랜차이즈의 조리법과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의 손맛이 들어가면서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 생각난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저희의 입맛에 딱 맞고 맛있고 그래서 뭐 가격도 거기에 비해 가지고 괜찮은 편이고 이래서 참 좋습니다. 옆에 생겨서. 백세 밥상에는 노인 25명이 오전 반과 오후 반으로 나눠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출근해 하루 5시간 남짓 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셔서 경제적인 소득도 얻게 되시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를 갖게 되는 어르신들은 건강도 좋아지신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얻게 되시고 또 일자리도 함께 하시니까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에만 카페와 세차장 등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점포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달서 시니어 클럽은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내외 기관 단체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성군에 따르면 담양군 의회와 성주군 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방문단이 도서관을 찾았고 일본 큐슈 산업대학 관계자들도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맞춤형 열람 공간, ICT 기반 학습시설,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은 지난 7월 24일 정식 개관한 이후 13만 8천 명이 다녀가며 달성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장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3자녀 이상 기준을 적용해 2자녀 가구는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것과 학자금 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양 부지사는 24일 열린 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서 최 회장이 젠슨 황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CEO들의 참가를 이끄는 등 에이펙 성공으로 우리 경제를 초인류로 만들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의 만찬장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중 정상을 비롯해 세계적 빅테크 기업 등 국내외 귀빈들의 참석이 늘어남에 따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 대구시 교육감 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교사 출신이다 보니 주변에서 얘기하겠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에이펙 이후로 답을 유보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달성문화센터가 문화교육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8개 분야의 123개 강좌가 운영되며 국가공인 자격증 과정과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준비 강좌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추석 전 320억 원의 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임금 체불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 현장의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들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추석을 앞두고 동성로에서 관변단체 회원 100여 명과 함께 합동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중구는 시내 중심가와 주요 이면도로의 순찰을 강화하며 무단 투기 지역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구청은 평민의 거리에서 조륜의 거리까지 4.8km 구간의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56개 업소에 510개 간판을 정비하며 각 상가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거리 미관이 향상됐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